오늘은 클래스룸 만들고 또 복사하고 없애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일단 들어왔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왼쪽에 보이는 구글 앱 아이콘 클릭해서 클래스룸 서비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래스룸 서비스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클래스룸 제가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업에 참여한 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룸 만들려면 먼저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수업 만들기 또는 수업 참여하기 두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수업 참여하기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일부가 수업 만들기가 이 버튼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룹 중에 클래스룸 티처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관리자가 관리하는 그룹입니다. 그쪽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만들기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클래스룸 티처스라는 그룹에 포함을 해달라고 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 만들기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만들기 클릭을 하면 수업 이름 그리고 부제, 제목, 강의실 요 네 가지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위에 수업 이름과 부제 이외에 제목과 강의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수업 이름은 이 위쪽에 나오는 큰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요 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내부적으로 요 이름을 명명을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20년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제목을 넣어줬고요. 부제에는 이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 학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쪽에다가 이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 시간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2교시 3교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과 강의실은 이거는 완전 선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클래스룸 수업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상병 표시를 누르면 맨 위쪽에 수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전체 수업을 볼 수 있는 클래스룸 홈으로 가고요. 다시 프로그래밍 수업을 클릭을 하면 내부적으로 클래스룸 안으로 수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수업을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사용자 추가하는 방법, 그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를 추가하는 방법과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를 추가를 하시면 교사는 선생님하고 지금 이 수업을 만든 선생님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단 삭제 권한만 없습니다. 추가하고 수정하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단 삭제 권한만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밑에 학생을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에게 여기 있는 이 수업의 코드를 제공을 해서 학생이 오른쪽에 수업 참여하기 버튼 눌러서 이 코드를 입력한 후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하기 버튼 눌러서 학생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 또는 이메일의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찾아서 한 명씩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이 포함된 그룹을 입력을 해서 그 학생의 그룹 통째로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을 추가하는 것보다 일단 선생님을 간략하게 선생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할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면 요 이름과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된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이름이 뜨고요. 자, 일단 학교에서 제공한 도메인에 해당되는 이름만 추가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portaltech.hs.kr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한 명씩 추가할 수 있고요. 그룹핑이 잘 되어 있으면 그룹 이름으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료기술과 1학년 일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룹 명명을 할 때 왼쪽에 연도를 먼저 입력을 하기로 했으니 일단 연도로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연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2020년 P크래파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재료기술과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재료기술. 네, 2020. 뒤에 년을 안 붙였네요. 이렇게 해서 2020년 재료기술과 1학년 일반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 21명이면 21명 정원이 다 포함이 돼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 초대를 하는 과정은 다른 클래스룸을 다른 수업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 초대된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0년 프로그램인 제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수업이고요. 여기 수업에도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을 추가하는 것처럼 똑같이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뜹니다. 권명 이 학생 초대됨, 학생 초대됨. 그래서 학생들이나 초대가 된 사용자의 메일로 요 클래스룸에 초대가 되었으니 참여하세요 라는 메일이 가게 되는데 그 메일에서 참여 승낙을 하게 되면 요 아래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름이 진하게 변하고 오른쪽에 보호자 초대라는 이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학생으로서 참여가 된 학생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초대된 상태로만 나온 학생들은 아직 수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리로스쿨 있잖아요. 그래서 리로스쿨 들어가서 알림 신청, 알림 문자 발송. 1학년이고 지금 아까 그 친구들은 1학년 7반입니다. 1학년 7반에 아까 이 학생 그리고 두 학생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코드는 스트림에 나오면 위에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앞에서 수업을 할 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크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장문이 안 돼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신 번호는 학교로 해서 비번 이게 아마 000가 그럴 겁니다. 위쪽에 수신 어디 있죠? 네, 본인에게만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 해당 클래스룸의 수업 코드를 전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라도 이쪽 수업 코드를 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저 수업 코드는 어디서 치냐면 여기 클래스룸의
홈에 와서 보시면 오른쪽에 수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수업 참여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수업 코드를 입력하고 참여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만들고 수업 학생을 추가하고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업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클래스룸을 한 학기를 운영을 했다, 또 1년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룸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클래스룸 하나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캠프 및 공모전이라는 클래스룸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 및 공모전이라는 클래스룸에 가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수업 자료들이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려면 캠프 및 공모전 오른쪽에 보시면 상병 표시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누르면 똑같은 이름으로 할지 다른 이름으로 할지 수업을 만들 때와 똑같은 형태의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부제를 바꾸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복사 4번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수업 만드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4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스트림에서는 수업 코드가 변경이 되었고요. 아무것도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가서 보면 제가 복사하기 전에 원본에서 만들어 놨던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 다 초안이에요. 여기서 초안이라고 말하는 건 아직 게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걸 수정을 한 후에 여기서 바로 내용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게시물로 올리게 되면 바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다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을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서 복사한 이후에 학생만 추가하면 과거에 사용했던 수업 자료를 똑같이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클래스룸이 수업이 되게 많다 보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쪽은 요 테마, 그리고 아까 업무용은 요 테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 테마는 아마 저기 주간 부서에서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마를 바꾸는 방법은요, 수업에 들어오신 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테마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 관련된 테마는 아마 지정해 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야킹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풍선 도움말로 작게 뜹니다. img kayaking.jpg 아마 이걸로 선택을 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색깔에 맞춰서 정렬을 해 놓으면 조금 더 찾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년 반 순서대로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눌러보시면 사용하는 방법 잘 아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룸을 만들었는데 이거 잘못됐어, 내가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삭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삭제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삭제하고 싶은 수업의 오른쪽에 상봉을 누르면 여기에 보관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보관 처리를 하고요. 방금 전에 테스트 삼아서 만든 재료 기술과도 같이 보관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관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왼쪽 상병 표시 있죠. 요거 매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아래쪽에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보관 처리된 수업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제가 보관해 놓은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 수업 내가 다시 살려서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해야지 싶을 때는 클래스에서 복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하시면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실 때는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지금 제가
19년도에 쭉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방금 전에 요것들은 테스트를 해본 거니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같이 적어 놓으면 저희가 복원을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고 다시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삭제까지 생성 수업 사용자 추가 삭제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연수는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